네, 종목 질문하면 기업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주시는 황민혁 멘토님과 함께 굿바이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삼성전자 들어와 있네요. 47,800원에 90% 가지고 계시다 해요. 엄청난 수익 보고 계신데 90% 조금 위험한 비중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잘하셨어요. 네, 삼성전자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끌고 오셨어요. 지금은요, 한 번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마련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전고점 자리까지 다시 왔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6만 원 정도에서 이 가격대에서 좀 흔들릴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 팔진 마세요.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인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2,000원까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정리, 그리고 62,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62,000원에서 그냥 팔지 마세요. 시장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만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알려주셨네요. 절반 정리하고 62,000원 선까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상신 브레이크 신규 매수 문의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음 달 6일 동안 공장 셧다운 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 되죠. 네, 지금 보면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 좀 빠른 종목, 그리고 좀 싼 종목, 그러다 보니까 상신 브레이크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굳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 들어와 있네요. LG전자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 주셨는데요. 실적 좋다고 하죠. 전자기기 판매량이 월풀을 넘어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리 괜찮겠습니까? 네, LG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실적이에요. LG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건 결국은 가전 쪽 사업이죠. 그리고 LG전자는 가전 쪽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가전 관련주들 왜 올라갔을까요? 결국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줬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가전 제품들 한번 바꿔볼까? 그런 수요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수요는 아니고요. 일시적인 수요고, 결국은 LG전자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즉 스마트폰 쪽 아직까지 적자죠. 그리고 또 TV 쪽, LCD에서 OLED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기예요.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파는 게 맞겠고, 신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유보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들어왔네요. 오늘 참 핫한 종목들인데요. 네페스냐 테스냐 둘 중 어떤 걸 살까요? 물어주셨습니다. 차트 한 번만 봐주세요. 네페스하고 테스. 사실 테스 이 기업은 과거부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매수 가능 의견 계속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두 가지 기업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네페스 쪽이 어찌보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많이 고른다. 테스라는 기업도 분명히 좋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서 차라리 두 기업 중에 본다면 네페스 쪽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둘 중에는 네페스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GKL 신규 매수 들어왔네요. 얼마 전에 강원랜드 소식에 빵 터지는 것 같더니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GKL 어떻게 할까요? 네, GKL. 사실 지금 이 카지노주들을 본다는 건 한 가지 이유겠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지노 관련주들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카지노 업체들은 아직까지 힘든 시기고, 아직도 거쳐야 된 상당히 기간이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카지노 관련주보다는 카지노 게임주 쪽으로 보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GKL은 싸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싼 가격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 회복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GKL은 아쉽지만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고려 아연 살펴볼게요. 요즘 이 종목 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금값이 금값이다. 매수가 43만 1,000원에 5% 가지고 계시다 해요. 매수가까지 금방 도달하겠죠? 일단 43만 1,000원이면 지금 가격이 42만 5,000원이니까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여지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려 아연이 단순하게 금 가격 때문에 주가가 오늘 실적이 좋아지진 않아요. 결국은 고려아연은 금 테마주로 가끔씩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은 경기 민감주거든요. 고려아연도. 그래서 고려아연은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미리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신규로는 당연히 들어가는 가격이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으시고요. 슈팅 나오면 바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나왔네요. 다른 종목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어서 애경산업 나왔습니다. 33,34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 하는데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다고 해요. 단가를 더 낮춰볼까요? 33,340원도 추가 매수하고 낮춘 가격인 것 같은데 차트 좀 봐주세요. 자, 33,340원. 그래도 가격이 높네요. 지금 가격이 낮춰서 33,340원. 사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가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을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도 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항공사 그 인수 추진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 시세에 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기업은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시면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올라온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 가격을 차라리 넘어섰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은 시기라서 지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거래 들어오면서 25,000원 이 가격 위쪽으로 안착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애경산업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의견 나왔네요. 이어서 원익 IPS 살펴볼게요. 38,9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 합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좀 움직임 나오니까 모든 분들께서 정말 반도체 관련주 문의 많이 주고 계신데 38,900원 비슷한 가격대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셨는지 궁금해요.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매매를 할 때 좀 잘못하셨어요.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간 자리. 사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라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떨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주가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익 IPS는 비싸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왜냐면 과거에도 한 번 더 올라갔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익 IPS는 지금은 손절가 잡고 가셔야 돼요. 지금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38,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4만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네, 그래 빠르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니까 원익 IPS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38,000원 선 오면 손절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셀트리온 들어왔네요. 오늘 치료제가 영국에 임상 승인됐는데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이제 한계가 온 걸까요? 매수가는 32만 4천원에 40% 가지고 계시다 하는데요. 좀 봐주세요. 참, 이분 아마 저희 방송 잘 안 보셨나 봐요. 셀트리온은 전이죠. 사실 가격으로 보면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17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올라왔을 때 일단 추가 상승 여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기업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은요, 과거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올라올 때도 사실 엄청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주가가 고점이 나왔던 가격이 33만원대 가격이거든요. 35만원대 잠깐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 무슨 이슈입니까? 실적이 바탕이 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죠, 올해는. 근데 여기서 올라갔던 건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흔들 수밖에 없는 가격대고요. 세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저점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28만 7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나오면 매수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33만 원 정도, 33만 지금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자, 33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매수가 잡아주셨네요. 손절가 28만 7천 원, 또 목표가는 33만 원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휴비츠 들어왔습니다. 7,500원에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 주셨는데 7,500원 선이면 한두 달 정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500원 가격이고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 사실 이 기업은 아마 제가 상담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이에요. 안광학 의료기기.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아직 없는 그런 업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긴 해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세가 이제 어쩌면 사이클이죠.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관련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테마로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황사 테마 쪽에서 가끔씩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되게 맑아요. 그래서 테마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더 힘들어질 거고요. 다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힘드시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8,000원에서만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는 걸로 하죠. 이어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대한항공 둘 중에 어떤 거 살까요? 라는 신규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냐 아니면 곧 주목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항공주냐 어떤 게 더 메리트 있을까요? 항공주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잠깐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복 속도도 가장 더딘 업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 올라와서 시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한항공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우월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중에서 매수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메디프론 살펴볼게요. 4,8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 하는데 아주 소폭 수익 중이세요. 이제 어떤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일단 뭐 테마로 들어가신 거예요. 치매 진단 키트 테마로 들어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당연히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지금 보면은 4,98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3% 그리고 현재 2.9%라면 이 기업은 짧게 손절가 잡으시고요. 오늘 저점 가격을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요 4,700원 대응하시고요. 올라오면 5,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끊고 나오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역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프론 매수 유보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종목 참 많은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빨리 가버렸네요. 그 사이 시장 상황 잠깐 볼까요? 코스피 0.28%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26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0.5%대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8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오후 시장까지 힘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힘차는 목요일 황민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